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한 130만 주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삼성전자는 메모리 강자인데 그 아픈 손가락이었던 비메모리까지 잘 된다면 어떨까요? 상당 부분 주가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키움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 21만 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비메모리 단에서의 상승 동력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리포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주가 21만 원이고요. 엑시노스 2700이라고 해서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용 두뇌 AP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파운드리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SFEP라고 해서 2나노 공정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공정 수율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벤치마크 성능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객사에서 원가 절감에 대한 압박 요구가 이렇게 커지면서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 수요처에 대한 확대 이런 자신감이 붙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나노 공정, 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산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갤럭시 S27 엑시노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키움증권에서 분석을 했는데 엑시노스 비중이 50%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이전 모델만 비교를 해봐도 이전 모델은 이제 갤럭시 S26인데 여기에 엑시노스 비중이 25% 수준이었거든요. 더블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정말 파운드리 많이 공장이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비메모리 부분에서 실적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던 게 영업 적자 지속적으로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 적자는 3조 6천억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근데 파운드리 부분에 반격이 있으면서 내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내년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2억 원 가까이 벌 가능성. 흑자 전환되는 해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실적에서의 성과를 거두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키움증권은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괜찮은데 비메모리까지 흑자 전환 예고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봤고요. 낸드 추가 가격 인상, HBM4에 대한 양산 본격화 이런 부분까지 더 있다 보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점수를 줬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에서 글로벌 메모리를 한눈에 딱 정리를 했더라고요. 뭘 봐야 될지 그런 종목들과 목표가도 언급했으니까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보시고요. 올해와 내년 디램, 낸드, HBM 할 거 없이 전 테마 섹터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되면서 메모리가가 오르겠죠. 최고 수익성을 전망한다라고 하면서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0만 5천 원이고 15만 9천 원은 뭐냐면 삼성전자 우선주 되겠습니다. 컨벤셔널 메모리, 범용 메모리 최강자라는 부분 좀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180조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120만 원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영업이익률이 디램이 70% 됩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70%를 초과하니까 엄청난 수치이고요. 그리고 HBM 점유율 1위다라는 부분에서 SK하이닉스를 또 조명을 했습니다. 그 밖에 샌디스크, 마이크론은 중립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추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게는 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HBM 점유율 20%로 보면서 마이크론 235달러 중립을 제시를 했고요. 샌디스크 700달러 그리고 일본 관련한 그런 기업들도 얘기를 했는데 도쿄 일렉트론, 디스코 그리고 키옥시아 같은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메모리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의 의견도 전해드렸고요. 하나증권에서 미래에셋증권의 목표 주가를 대폭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여기서 하나증권에서 보면은 이전은 36,000원이었는데 65,000원으로 올려잡았고요. 더 올린 증권사도 있나 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키움증권이 75,000원으로 더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었죠. 왜 이렇게 대폭 뛰었나 모르니까 평가 이익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 공통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하나증권의 분석 리포트를 보면은 XAI, 스페이스X 이쪽에서 평가이익 이것만으로만 봐도 평가이익이 연간 1조 원 이상 반영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려잡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조 3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올려잡은 이유는 스페이스X 상장됐을 때 추가 평가 이익이 붙을 거고 그리고 이 코인 거래소 인수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 때문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서 뭐랄까 눈여겨보는 그런 섹터들이 다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그 코스피, 코스닥 올리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권사 호재 터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쨌든 그런 부분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매력이 더해지나 봅니다. 밸류가 상승하게 되면은 기존 밸류업 정책이 일정 부분 달라질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증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올해 자사주 매입이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기조나 이거는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작년 4분기 실적 컨센 거의 50%를 상회한 실적이 나왔는데 잘할 가능성 올해 1분기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가 이익 이런 부분에만 더해도 긍정적인 주가 상승, 촉매제가 될 가능성을 언급한 그런 국내 증권사가 좀 다수였으니까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 HD 현대중공업의 목표가를 약간 낮췄더라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약 2% 소폭 하향 조정했는데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80만 원에서 73만 원으로 내려잡은 흐름들이 있었고요.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이 예상한 데에 비해서 한 22% 못 미친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일회성 인건비 지출 이런 영향이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만 긍정적인 포인트는 여전했습니다. 핵심 전략 포인트를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보면 JP모건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의 해군 특수선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사우디 호위함 이런 부분의 수주가 앞으로 집중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라라고 했고 올해 LNG선 수주에 대한 모멘텀 이거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쇠빙선 이런 부분이 다 이제 특수선에 포함이 되는데 1분기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라는 흐름들 언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JP모건에서는 목표 주가를 낮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국내 증권사는 오히려 올린 흐름들이 있어서 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다올투자증권이 91만 원으로 이거는 목표가 상단이더라고요. 그리고 IM증권에서도 86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오늘 아침 증권사의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91만 원을 올려잡은 이유들 28년까지 이익 전망치가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다소 다른 시각 이런 부분도 좀 차별화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K텔레콤 목표가 10만 원 하나증권에서 유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표가 10만 원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공격적으로 제시한 그런 목표 주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증권은 통신업종의 탑픽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그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예 그 리포트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갖다 써놨고요. 일단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5% 이거는 통신 3사 중에 가장 탑일걸요. 그래서 어쨌든 3.5% 기준으로 봐도 주가 10만 원은 부담이 없다라고 봤는데 배당 수익률 밴드 하향 추세 쉽게 얘기하면 주가가 많이 오른 데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낮아져 보여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 상황이 LTE, 5G 초기 그때 시장이 막 형성이 됐을 때 주가가 올랐던,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 시장의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5G가 좀 섞어 쓰는 흐름이 있는데 완전 공급망 하나로 일어나 한다면 그렇게 전환이 가속화됐을 때 피지컬 AI의 핵심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8월 국책 AI 사업자 선정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AI 관련 펀드에 대한 편입 기대감 이런 부분도 사실상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올해 24년 수준으로 이익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됐고 배당도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됐습니다. 올해 최소 2조 원 가까이 이상 영업이익 달성될 가능성 1조 8천억 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예상이 되고 있고 해킹 비용에 대한 감소, 이게 좀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일부 환입 그리고 인건비, 경비에 대한 부담도 일정 부분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실질적인 주주 환원 수익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투자자의 관심 커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SK텔레콤 오늘은 많이 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오늘 그래도 장중에 한 4% 오름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JP모건에서는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비중 확대를 유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 이제 펍지 굉장히 유명하죠. 배틀로얄. 펍지 IP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JP모건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0%, 내년 8% 성장률 이런 부분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중요한 건 이제 펍지 IP에 대한 성장 지속과 더불어서 강력한 주주 환원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부터 28년까지 총 1조 원 이상 환원하겠다라는 의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연 현금 배당 이건 어떻게 보면은 처음인데 1,000억 원 정도이고 그리고 7천억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를 기존 자사주 약 5.8% 소각 가능성 이런 부분도 JP모건에서 언급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재무 안정성과 M&A 여력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순연금 3조 원 이상을 보유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있다면 뭔가 투자할 여력이 있다라는 데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 매출 약 4조 6천억 원, 내년 매출 약 5조 2천억 원 정도 예상을 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 1조 원 정도 내외로 바라봤습니다. 어쨌든 JP모건에서는 목표 주가 36만에서 비중 확대 유지했는데 국내 증권사 의견 궁금했거든요. 찾아보니까 오늘 아침에 삼성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낮췄더라고요. 펍지 성장성과 신작 가시성 증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JP모건과 그리고 국내 증권사의 의견 약간 갈리는 흐름까지 전해드렸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크래프톤까지 만나봤습니다.